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에서 40번까지죠. 신경 좀 많이 쓰셔야겠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가 특히 좀 어렵네요. 뒷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어휘 수준이 여태까지 토익에서 평달에 다루었던 그런 단어들보다 수준이 높은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고득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어려웠다. 점수대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1번부터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라 라고 하는 조언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력을 모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바로 가시죠. 31번의 A, B, C, D는 품사가 달라요. 분명한 것은 interest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자, is 다음에 보어 자리인데, 자, 그러면 수식은 누가 받아요? who가 받습니다. 따라서 who 앞쪽에 anyone이 받죠. 죄송합니다. who 앞쪽에 anyone이 수식을 받는다. 그럼 관계대명사의 본질을 따져보면 이 who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anyone이란 얘기죠. anyone은 interest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자, anyone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보호가 명사다라고 하면 동격관계가 성립돼야 되니까 interest와의 동격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interested냐, interesting이냐, to interest가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는 뭐죠, 여러분들? 동사의 구성과 구조를 그대로 따르죠, 그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interest는 반드시 타동사기 때문에 이하에 두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알죠? 자, 시시콜콜 길게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타동사기 때문에 자, 해석이 어떻게 되건을 떠나서 뭐 비동사 이하의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다 하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동사 구조가 되려면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하다가 최소한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 동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D번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interested냐, interesting이냐인데 잘 아시다시피 자, ing는 능동의 의미가 있고 ed는 수동의 의미가 있죠. 다시 한번 그런데 여기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왜 interesting 다음에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죠?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자, ing는 완전히 형용사화 된 것이죠. 앞쪽 1강에서 자, encouraging 이라고 하는 단어 보셨죠? 1강, 2강인가? 뭐 그거야 뭐 중요하진 않은 거니까 1강 아니면 2강에서 encouraging이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했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들은 이하의 목적어 없이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ing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 그때는 의미가 뭐라고요? 자, 요거는 something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이에요. 자, ing니까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흥미라는 감정을 유발당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자리입니까? anyone이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설명하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be interested 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맞죠? 예, 그래서 어떤 분야에 흥미를 유발당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죄다 뭐죠? ed가 맞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동적으로 그 감정을, 그죠? 예. 그죠? 당해가지고 그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는 something의 몫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interesting movie, interesting ga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게임과 movie 같은 경우에는 interesting으로 받아서 가고 자, 사람 같은 경우가 interested로 가더라.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의 과정을 가져가시면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이 문제도 없었던 문제죠. 31번 문제지만 그닥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해설 마무리하고 해석하도록 합니다. fundraiser, 기금모금이죠. 기금모금 행사의 장소가 바뀌었어. 어디로요? 자, 좀 더 커다란 장소로 venue라고 하는 단어 별표 하나 드릴게요. 자, place의 뜻이죠. 특히 어떤 행사 따위가 벌어지는 자, 그런 장소입니다. 장소로 바뀌었는데요.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admission, 입장입니다. 입장을 허용하는 것이죠. 자, 누구에 대한 입장입니까? anyone. 어떤 사람이죠? 바로 참석하는데 흥미가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자, 허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큰 장소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시면 이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자, 품사부터 결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 지금 zoo inspector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고 stick은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면 선택지 중에 일단 동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를 빼고 나면 동사가 없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는 동사구나 라고 쟤를 몰아가서 결국은 자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죠? 자, 바로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D번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정답을 고르는 과정은 여러분들 1초 안에 벌어져야 되는 굉장히 쉬운 그런 난이도의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132번의 정답은 굉장히 쉽게 고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는 좀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rigid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엄격한의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rigid는요, 사람이 성격이 엄격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규정 따위가 엄격할 때도 써요. 다시 말하면, rigid의 동의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rigorous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동의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stric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완전 동의어예요. 자, 즉 다시 말하면 somebody한테도 쓰고 something한테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의어들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stringent 같은 단어가 있어요. 요것도 토익에서 굉장히 잘 다뤄요. 엄격하다라고. 그 다음에 severe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혹은 harsh 같은 단어도 있죠. 이게 전부 다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harsh punishment, 그리고 가혹한 그런 엄격한 그런 어떤 벌칙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은 주로 something을 설명하는 자, 그런 형용사예요. 자, 구별을 여러분들이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얘네들이 범위가 더 넓은 그런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난이도가 다소간 있는 자, 그런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잘 해두세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sticks to인데요. stic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스티커가 있잖아요. 물론 막대기의 뜻도 있어요, 명사로. 그런데 스틱이 이제 들러붙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자동사로 쓰여서 to 이하가 오게 되면 어디에 들러붙다인데 여기에 만약에 규정 따위가 오게 되면 규정에 들러붙어 있다는 뭐죠? 규정 따위를 준수하다, 지키다의 뜻이 되죠. 그래서 자, 그 동의어들이 또 준수하다, 지키다의 뜻이 또 굉장히 토익에 잘 나오죠. conform to with 이렇게 써요. 자, confirm하고는 달라요. conform이니까 스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comply 순응하다, 무엇을 따르다. 얘는 with를 씁니다. comply with A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to를 쓰는 아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자, stick to, 그 다음에 adhere to. 그죠? 그 다음에 cling to도 있습니다. 뭐 cling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정도까지.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자동사잖아요, 지금. 준수하다, 순응하다, 따르다의 뜻인데. 자, 그러면 타동사들도 있나요? 그럼요. 규정 따위를 따르다라고 했을 때 follow도 있고, 준수하다의 observe도 있고, 자, obey. 자, 복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타동사라는 점. 그래서, 자, 이 아이들이 서로 동반하고 있는 전치사가 서로 다르고, 자동사로 쓰이더라도, 그리고 타동사와의 구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규칙 따위에 순응하다, 준수하다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 자타동사의 구분과 자, 동반되는 전치사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아이니까 알아두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에 만약에 rigidly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sticks 자리에 빈칸을 준 다음에 sticks와 comply와 이런 걸 같이 준단 말이에요. follow와 그러면 뭘 답으로 써야 돼요? sticks에 써야죠. 전치사가 to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동물원에 검사관이죠. 인스펙터는 조사관이 자, 융통성 없이 다시 말해서 엄격하게 자, 무엇을 따릅니까? 모든 자, 규범 따릅니다. 스탠더드는 표준의 뜻이죠. 모든 표준과 규범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는 것이죠. 뭘 보장합니까? 자, 최고의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자, 동물들을 위한. 됐어요?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최고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고 자, 모든 기준들을 갖다가 자, 따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엄격하게 따르는 상황. 자, 132번의 내용 정리까지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 됐어요. 자, 그럼 133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3번 같은 경우는 A, B, C, D의 선택지가 만만치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해석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수능 공부할 때 lament라고 하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명사로 한탄, 비탄, 동사로는 한탄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lamentable이라고 하면은 뭐 한탄할 만한 그 정도의 뜻, 통탄할 만한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evasive는 또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evade에서 나왔습니다. 동사 evade는 뭐뭐를 회피하다의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세금 따위를 갖다가 회피하다. 명사는 evasion. 그래서 tax evasion 이렇게 얘기하면 조세 포탈의 그런 개념이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경향과 성향을 나타내는 sieve가 지금 붙었다라고 했을 때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버무리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가시면 imminent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임박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imminent legal action. 이라고 하면 임박한 법률적 조치 정도의 개념이고요. 자, superb라고 하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최고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보시면 앞쪽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피아노 스튜던트가 자, 요거는 이제 그 삽입구네요. 자, 묶어보시면 바로 15년의 레슨을 한 다음에 피아노 학생이 뭐 할 수 있어요? 퍼폼 할 수 있었다. 연주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뭐를요? 모차르트 소나타를 자, 정확성을 동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정확성일까요? 통탄할 만한 정확성? 얼버무리는 정확성? 임박한 정확성? 아니요. 최고의 정확성을 동반하여.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133번의 정답은 D로 정리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4번 갈게요. 자, 34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고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비교하다. 그 다음에 얘는 진짜죠.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이게 뭐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아갈 진짜입니다. 승진, 증진, 촉진 이런 뜻이죠. 타동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자, 그 점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누구누구를 승진시키다. 자, 사물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촉진시키다와 증진시키다의 그런 의미가 있죠. 세 번째로 improves 같은 단어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자타동사 동일형으로 쓰이고요. 많이 쓰는 단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타동사도 꼭 외워두세요. 개념은 알죠. 향상의 뜻이라는 거. 그런데 향상되다의 뜻도 있고 향상시키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exceed는 타동사로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뭐를 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타동사는 사실은 잘 모르셔도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지금 목적어가 와 있기 때문에 다 타동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적절한 어휘를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냈다 다 타동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뭐 아주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자, 그래도 자타동사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나머지 세 개는 다 타동사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performance가 뜻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performance는 work하고 굉장히 가까운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의 performance라는 뭐죠? 성능의 뜻이고 예술가들의 performance는 뭐라 그래요? 공연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들은요 실적이라고 해요. performance를. 그 업무 수행을 뭔가를 수행하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한 다음에 그 결과 일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공연, 실적, 자, 그 다음에 성능의 뜻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기계의 뭐뭐뭐를 언급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성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톱 컴퓨터의 internal process가 되겠습니다. 내부 프로세서의 성능이 이전 모델의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초과한다 해서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 그 신모델의 성능이 이전 모델과 비교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능동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써서 자, 어떻게? 자,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previous model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를 정말
자, 듬성듬성 13579로 공부하신 분들, 그죠? 대충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능동으로 써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동으로 해석하고 전치사 with도 없는데 막 with를 넣어서 해석하고 이런 어떤 환상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동사다라고 하면 A가 비교한다 B를 이렇게 돼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A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금 A를 집어넣어 놓고 A가 B와 비교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확성에 항상 주의하자. 이런 점을 강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4번 마무리 짓고요. 135번 가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A, B, C, D가 품사가 모두 같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equality라고 하면 명사고요. equ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많이 쓰죠. 동등한, 대등한, 필적하는. 그런데 동사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자, equal something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에 필적하다, 무엇 무엇과 대등하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부사가 되겠고요. ing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뭐 동명사 혹은 분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는 누구 자리죠,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쉽네요. 주어가 뭐예요? each. 동사가 누구죠? owns. 목적어가 누구죠? 50%. 자, 그래서 완전 문장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making 다음에 목적어가 뭐죠? them. 그 다음에 얘가 뭘까요? 자, 요런 구조면 이 make는 사역동사고 얘가 목적 보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왔으니까 문장은 완전 구조예요? 불완전 구조예요? 완전한 구조죠. 자, 그러면 형용사로 수식하는 품사를 찾으라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부사가 답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자,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자, 컴마 앞쪽까지 이미 완전 문장 끝났고 컴마 이하는 지금 분사구문으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메이킹이 지금 ing니까 능동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목적어 목적 보호가 다 보이니까 부사가 답이지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정답 C번으로 정하고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너들 중 각각이 얘가 주어기 때문에 each는 각각 따로따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사가 owns로 와야 돼요. each와 every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걔네는 매 하나하나 각 하나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each를 단수로 받는 거고 each는 참고로 형용사와 명사로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of 이하로부터 수식받고 있죠? of 이하의 각각이 이렇게 됩니다. 자, 각각이 단수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 받았고요.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자, 사업체의 50%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로? 동시동작 동시상태네요. 자, 그들이 뭐죠? 바로 파트너들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들이 똑같이 동등하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채, 채무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that's the business incurs. 자, incur라고 하는 단어는 초래하다, 유발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 단어도 별표 하나 드릴게요. 좋은 긍정적 뉘앙스의 목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뭔가를 초래하다의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사업체가 초래하는 빚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지게끔 하면서 자, 비즈니스의 50%를 소유하는 상황입니다. 동시동작과 동시상태의 분사구문으로 자,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135번까지 5개의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자, 4강 안에서 벌어졌던 문제들 중에서는 어휘들이 좀 어려운 것들, 선택지로 주어진 어휘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 마지막 130번대 문제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번대 문제를 풀 때는 자, 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시면 5문제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136번부터 5문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번부터 140번까지 마지막 자, Part 5의 마지막 5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죠.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을 좀 받아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아,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종료 지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더 남모를 에너지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지금 Part5의 마지막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더욱더 그런 에너지를 자, 우리가 만들어서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6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가시면 선택지 A, B, C, D가 모두 동사일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 단 silence는 ENC 뭐 이건 당연히 자, 명사죠. 정숙의 뜻입니다. silence. 쉬.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은 동사로 쓰게 되면 자, 누구누구를 정숙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동사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prevent는 예방하다의 뜻이죠. 얘는 보호하다고, impress는 요거 감정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뒤쪽에 자, 바로 her intellectual properties. somebody 명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B번을 바로 지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intellectual properties는 뭐라고 해요? 지적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property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재산의 뜻이 있죠. 그래서 재산, 자, 특히 그 중에서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건물, 이런 뜻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특징의 뜻도 있어요. 특징의 뜻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 뜻은 여러분들 properties에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요즘에 뭐 굉장히 뜨는 분야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니까 이거를 감동시킬 수는 없죠. impress도 감동하다로 잘못 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죄다다 타동사 용례밖에 없다. 자, 그럼 intellectual property를 예방합니까? 말도 안 되죠. 정숙 조용히 시켜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이거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호하는 것이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정하고요. 나머지 부분 해석 한번 해볼까요? 스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용했는데 누구를 고용했습니까? 자, 커다란 팀입니다. 누구로 구성된 변호사들의 팀을 고용했는데요. 그 변호사들의 soul, 유일한 잡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prevent와 protect의 개념 차이를 혹시라도 혼돈하고 있으신 학생들은 예방하다와 그죠? 막는 거죠, 그죠? 네, 막는 것과 그냥 보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 개념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쭉 또 하나의 품사로부터 나왔는데 다양하게 뻗쳐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several 이 단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몇몇의. items가 있죠.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용사로 못 쓰이는 거 누가 있습니까? 자, 바로 D번은 안 되겠죠. 명사 budget에 S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to budget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형용사는 안 되겠죠. 자,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udgetary 이거 형용사형이죠. 예산의 예산과 관련된. 자, 그 다음에 budgeting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자, budgeting이 이제 budget에 ing라고 쳐도 items가 스스로 버제팅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버제팅이 되는 건 몰라도 예산이 이 아이템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건 몰라도 이 아이템이 스스로 예산을 만들진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예산을 세우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버제팅은 자, 뒤쪽에 있는 아이템스와 전혀 궁합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A번을 소구하시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C번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한 가지를 할 텐데 몇몇 예산 관련 아이템들이에요. 비용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underestimated가 되었습니다. 자, largely는 크게 라고 봐도 되고 대개라고도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과소평가가 되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동작과 동시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남겨두면서 우리를 남겨두었는데 우리를 어떤 무엇과 함께 with 이하를 동반한 상태로 우리를 남겨뒀대요. with는 뭐뭐과 함께니까 우리를 뭐와 함께 남겨뒀습니까? negative balance. 밸런스가 여러분들 균형이잖아요. 100원 돈을 넣어놨는데 50원을 빼갔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죠? 50원이죠. 그게 바로 밸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잔고의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마이너스 잔고니까 뭐겠습니까? 적자라고 합니다. Negative balance. 기억해 두세요. 적자. At the end of the project. 프로젝트가 끝난 그 시점에 적자의 상황을 동반해서 우리를 남겨두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자, 어떻습니까? 자, 비용이 과소평가가 되었었다. 됐어요? 오케이. 혹은 living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because로 보시면 이런 상태로 우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코스트가 underestimated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는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복원시키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정답이 이제 C번인데요. 좋아요. 거기까지 잘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버젯이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S가 붙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명사로만 소개를 했는데 버젯은요. 자, 무엇에 예산을 세우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젯 자체가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자, 이때는 저렴한의 뜻입니다. 그래서 budget airlines라고 하면 저가 항공사 있죠? budget hotel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것은 저가형의 그런 호텔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저렴한의 의미가 분명히 형용사에도 있어요. 다음 판에 자, budget hotel이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budgetary가 만약에 선택지로 함께 뜨면 여러분들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여기다 쓰고 와요. 예산과 관련된 호텔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자, 바로 저렴한 호텔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의하셔야 될 그런 구석이 있는 단어예요. 버젯 자체가 형용사로 쓰이는데 그 의미가 budgetary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형용사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면 아주 고급스러운 정보를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800점 혹은 850점 이상의 득점을 지금 하고 계신 학생들이라면 지금 방금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는 귀담아서 잘 들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138번 가시는데요. 138번은 선택지의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 금세 여러분들이 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자, 더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고 품사가 다르죠. 그런데 야, 요거 봐라. MENT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ION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토익을 처음 시작하거나 영어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막 이제 혼돈하죠. 이제 얘가 명사야 제가 명사야. 그런데 그래서 implement는 매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MENT로 끝났지만 쟤는 동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선입견을 너무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김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여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들을 낳는데 얘가 좀 시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정숙이라고 지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정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굳이 우리가 MENT는 무조건 명사다 이러면 안 되죠. 눈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어때요? ED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동사인가 봐 라고 하는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물론 가능성은 다양하죠. 얘도 동사 명사 동일형이고 이 명사가 또 있고 얘네 둘이 또 서로 뜻이 다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눈치껏 얘는 동사라는 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토익을 공부해 보셨거나 혹은 영어 공부를 해본 학생이면 implement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비즈니스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로 꼭 보실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함정을 가진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명사다리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C번이고요. 자, implement는 다시 한번 이행, 실행, 수행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는 거, 타동사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해석을 통해서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n response to는 뭐뭇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얘기죠. 응답으로. 연방 규정입니다. 연방 규정에 대한 자, 응답으로. 자, 보험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했습니다. mandate. 자, mandate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요건 또 ATE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로 보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mandate는 명령의 의미가 있으니까 또 알아두시기 바라고. 동사로는 이제 명령하다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시 명령 뜻이 있죠. 뭘 명령했습니까? 바로 실행입니다. 무엇에? Several new procedures. 새로운 절차, 몇몇의 새로운 절차의 시행을
어떻게 했어요? 명령했다.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 연방 규정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138번 다시 한번 MENT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품사를 혼돈시키고자 하는 함정으로 자, 잘 출제되는 단어다.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9번 가죠. A번의 formidable부터 시작해서 D번의 compatible까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선택지가. 자, formidable. 이거 무슨 단어죠?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뭐 가공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죠. formidable. 자, returnable은요. 반납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cohesive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단어는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거의 없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저것은 화합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화합하는, 결합하는. 그래서 자, 그 cohesive power 이런 건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요것이 바로 화합의 자, 힘이 되겠습니다. 화합 능력, 화합력을 우리가 cohesive power 이렇게 얘기해요. 결합하는 화합의 그런 뜻이죠. cohesive는 거의 여러분들 토익에서는 보실 수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많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D번으로 가시면 compatible.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토익에서. 자, compare, 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뜻이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comparable, 그러면 비교할 만한의 뜻이고요. compatible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 컴퓨터에서는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말로는 incompatible, 그럼 양립할 수 없어.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compati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립할 수 있는 의 뜻이고 컴퓨터에서는 호환성이 있는 이라고 했을 때 compati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알겠죠? 자, 그런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답이 될까요? 자, snow plows. 자, plow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쟁기예요, 쟁기. 여기서는 제설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눈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쟁기. 그 다음에 road conditioning vehicles. 중요한 건, 자, 뭐 이게 아니죠, 그죠? 도로를 갖다가 컨디셔닝 하는 그런 vehicles가 되겠습니다. 자, 컨디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 상태 조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도로의 상태를 조절하는, 자,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설 차량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자, we're out. 바깥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길 위에. 자, 뭐 하면서? 자, starting at 1 a.m. 자, 1시에 시작을 하면서 뭐 때문에? 바로 뭐 때문에 걔네들이 1시에 작업을 시작합니까? 도로 위에 나와 있습니까? 자, 바로 그 weather condition인데 어떤 컨디션이겠어요? 좋지 않은 그런 날씨 상황이겠죠? 자, 그랬을 때 양립 가능한, 반환 가능한 혹은 화합적인 안 됩니다. 자, 좋지 않은 날씨 컨디션, 가공할 만한 공포스러운 자, 날씨 컨디션 때문에 자, 새벽 1시에 시작을 해서 길 위에 이런 차량들이 나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사실은 좋지 않은 날씨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또 자, 함께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대부분 시험에 정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inclement가 나왔어요. 요것도 MENT로 끝나지만 형용사입니다. 날씨 따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 또 날씨 따위가 좋지 않을 때는 가혹한이라고 해서 severe weather 분명히 쓸 수 있습니다. 자, harsh weather conditions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가혹한. 자, 그래서 formid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정답으로 채택된 것은 거의 토익에서는 처음 등장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여러분들 고득점을 노리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자, 어떻습니까? 두 개를 알고 있었는데 두 개는 말이 안 되더라. 그럼 A일까 C일까? 혼돈하더라도 자, 최소한 여러분들 양자택일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되지 B번이나 D번에 답 쓰는 것은 안 되었겠다. 그래서 그 얘기는 거꾸로 B번과 D번은 토익에서 많이 날아다닐 만한 그런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단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formidable weather conditions, inclement weather conditions, 그 다음에 또 harsh weather conditions, 자, 그 다음에 severe weather conditions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140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또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distraction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못하게 방해하는 것, distraction. 자, 그래서 주의 집중 방해 요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assortment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갖추어진 구색 알죠? 그래서 자, 좀 단어가 어렵죠? 구색과 다양성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An assortment of의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서 다양한 뭐뭐뭐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B번도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예요. 자, 토익에서 간간히 정답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A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번의 fragment는 토익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단어긴 한데요. 그다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단어도 아니잖아요. fragment는 파편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하나의 조각의 일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분수도 fragment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파편의 뜻으로 알아두시고 distribution 이건 뭐 너무 잘 알죠. 배포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유통의 뜻이 있습니다. 배포, 유통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개의 명사 정리를 해봤고요. 4개의 명사 중에서 fragment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굉장히 토익에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그런데 몰랐던 단어들이 있을 수 있죠. 꼭 챙겨두세요. 지금 뭐 D가 답이라 그래서 D번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시면 A번부터 가죠. 자, Margie's Fashions라고 하는 회사가 조언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좀 변화를 좀 주라고. 뭐에 대해서?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자, 근데 상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니까 요게 전체가 다 명사네요. 그들의 상품 뭐뭐뭐 채널에 대한 변화를 좀 주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품의 뭘까요? 자, 바로 상품의 유통, 배포. 자, 배포 채널에 대해서 자, 변화를 좀 주라고 조언을 받은 것입니다. 목적은요, 바로 줄이기 위해서. 뭐를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채널, 다른 채널이죠? 자, 채널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자, 좁은 길이에요. 자, 그래서 물길의 뜻이고, 바다에서는 그래서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해협의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물길, 해협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 TV에서는 어떤 방송이 하나가 흘러가는 하나의 채널을 말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유통 채널이다라고 하면 자, 유통의 자, 그런 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경로 정도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들의 배포 경로 혹은 유통 경로를 바꿔라. 이런 문맥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D번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 모아서 자, 지금 31번부터 40번까지 갔는데요. 자, 꽤 어려웠던 자, 선택지들이 좀 일부 있었고 그 단어들의 의미와 자, 그다음에 정확한 뉘앙스까지 잘 짚어드렸으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4번째 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한 강 남았죠. 자, 5강에서 Part 6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